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대 유령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자정계만 열리는 사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해는 조정에서도 꺼내 말리기를 꺼리던 해였다. 역서에는 분명히 기란 해라 적혀 있었으나 봄이 오기 전부터 비가 끊겼고 여름이 와서도 땅은 갈라진 채로 남아 있었다. 논바닥에서는 김 대신 흙먼지가 일었고 우물은 낮아진 수면을 숨기듯 돌벽 안으로 소리를 삼켰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하늘이 등을 돌린 해라고. 그러나 무당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하늘이 등을 돌린 게 아니라 사람이 먼저 선을 넘은 해다. 그 말은 곧 돌처럼 무거운 침묵으로 덮였다. 아무도 그 선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묻는 순간 그 답이 자신과 이어질 것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윤회가 끼어든 그의 음력 7월, 나는 태어나 처음으로 고향 마을로 돌아왔다. 이름은 한성윤. 한양에서 그를 베끼는 필사 노비로 살다. 29이 되어서야 방적첩을 받았다. 자유가 되었지만 가진 것은 없었고 남은 것은 빚과 피로 그리고 한 통의 서찰뿐이었다. 서찰은 고향에서 왔다. 봉투는 누렇게 사가 있었고 글씨는 급히 쓴 듯 번져 있었다. 사당에 불이 켜졌다. 자정이었다. 그 문장 하나가 전부였다. 보낸 이의 이름은 없었다. 나는 그 사당을 알고 있었다. 알지 못할 수가 없었다. 마을 북쪽 소나무숲 깊숙한 곳. 돌계단이 절반쯤 무너진 차에 남아있고 지붕의 용마루는 오래전에 부러져 비에 씻겨 내려간 곳. 사람들은 그곳을 하문 없는 사당이라 불렀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 사당에는 문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면 문이 없다기보다는 열린 적이 없었다. 어릴 적 나는 그 숲에 들어간 적이 있다. 아이들은 늘 그랬듯 금기를 시험했고 나는 그 무리에 맨 뒤에서 따라갔다. 사당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두 동시에 입을 다물었다.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그 사당 앞에서는 나무잎 하나 흔들리지 않았다. 분명 종이 매달려 있었지만 바람이 스쳐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 한 아이가 돌계단에 발을 올리려 했을 때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아이가 그를 붙잡았다. 여긴 밤이 아니어도 들어가면 안 돼. 왜? 그 아이는 잠시 말이 없었다가 아주 작게 말했다. 여긴 밤에도 아니고 낮에도 아닌 곳이래. 그날 이후로 사당은 우리에게서 멀어졌다. 아니, 우리가 사당을 피해 다녔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 나는 이상한 감각에 여러 번 발을 멈추었다. 길은 분명 예전과 같았는데 거리의 길이가 달라진 듯 느껴졌다. 한참을 걸었는데도 마을 어귀가 보이지 않았고 뒤를 돌아보면 이미 지나온 길이 너무 가까이 있었다. 해는 기울고 있었지만 그림자는 길어지지 않았다. 가을가에 다다랐을 때 나는 물속을 내려다보다가 숨을 멈췄다. 내 얼굴이 비치지 않았다. 물결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위에는 하늘과 나무만 있었고 사람의 형상은 없었다. 그때였다.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선균아. 목소리는 아주 낮았고 마치 물속에서 울린 듯 둔탁했다.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조용히 숨을 삼켰다. 고향에서는 모두 알고 있었다. 해가 기운 뒤 자신의 이름을 들으면 절대 돌아보지 말 것.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기와지붕 위로 연기가 오르지 않고 있었다. 저녁 되면 반드시 밥 짓는 연기가 올라야 했는데 그날은 집집마다 굴뚝이 조용했다. 사람들은 문을 닫고 있었다. 문틈으로 나를 훔쳐보는 눈동자들이 느껴졌다. 누군가 말했다. 그 집 아들이 돌아왔대. 그러나 반가움은 없었다. 마치 오래 묻어둔 물건이 스스로 기어나온 것처럼 그 시선들은 불편하고 무거웠다. 나는 집으로 향했다.
어머니가 살던 집은 그대로 있었지만 대문에는 붉은 줄이 3번 감겨 있었다. 상중의 표시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문을 두드리지도 열지도 못한 채 그때 집 안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났다. 종소리였다. 분명 집 안에는 종이 없었다. 어머니는 평생 종을 달지 않았다. 부르는 소리를 부르면 다른 것도 따라온다는 이유였다. 나는 문을 열었다. 집 안은 생각보다 정돈되어 있었다. 향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고 제상 위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촛농이 흘러내려 있었다. 어머니는 며칠 전 돌아가셨다고 했다. 병도 아니고 사고도 아니었다. 그저 자정이 지나지 않은 밤에 눈을 뜬 채 숨이 멎었다고.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밤을 잘못 건넜다 고 말했다. 그리고 모두가 피했다. 장례는 급히 치러졌고 묘는 마을 공동묘지가 아닌 숲과 가까운 언덕에 쓰였다. 그 방향은 그 사당과 같은 쪽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촛불은 흔들리지 않았는데 그림자가 움직였다. 벽에 비친 내 그림자가 한 박자 늦게 따라왔다. 그리고 자정이 가까워질수록 집 안의 공기가 서늘해졌다.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다. 멀지 않았다. 숲 쪽에서였다. 나는 서찰의 문장을 떠올렸다. 사당에 불이 켜졌다. 자정이었다. 그 순간 내 몸 어딘가에서 오래된 기억이 꿈틀거렸다. 어머니가 아주 어릴 적 잠자기 전마다 해주던 말. 자정의 문이 열리면 그건 맞이하는 문이 아니라 부르는 문이란다. 그 말을 나는 그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자정이 다가올수록 집 안의 소리는 점점 줄어들었다. 바람은 불고 있었으나 창호지는 울리지 않았고 마당의 감나무 잎은 그대로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이 집만 시간이 묶여있는 듯했다. 나는 초를 하나 더 밝혔다. 불꽃은 곧게 서 있었고 흔들림이 없었다. 그 불빛 아래에서 어머니의 유품이 담긴 나무깃짝이 눈에 들어왔다. 뚜껑은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분명 낮에 확인했을 때 꽉 닫혀 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궤짝 안쪽에서는 차갑고 눅진한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손을 뻗는 순간 마당 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걸음이었다. 천천히 망설이듯 그러나 분명히 이 집을 향해 오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문을 바라보았다. 대문은 닫혀 있었고 빗장은 그대로 걸려 있었다. 그런데도 문 밖에서 누군가 서 있는 기척이 느껴졌다. 선균아. 이번에는 분명 어머니의 목소리였다. 목은 조여왔고 손끝이 저려왔다. 그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마을에서 자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다. 죽은 자가 밤에 이름을 부르면 그 부름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라는 것을. 대답하는 순간 문은 안에서 열리는 것이 된다. 문 밖의 기척은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서서 내 숨소리를 듣고 있는 듯 했다. 그러다 자정의 경계가 넘어가는 순간 멀리서 북소리가 울렸다. 둔하고 느린 소리. 제사를 알리는 북이었다. 숲 쪽이었다. 나는 결국 집을 나섰다. 이유는 분명하지 않았다. 발걸음이 내 의지보다 먼저 움직였다. 마치 오래전부터 정해진 길을 다시 밟고 있는 것처럼. 달은 떠 있었지만 빛이 약했다. 구름은 없었는데도 달빛은 사당 쪽으로 닿지 못하고 있었다. 숲으로 들어서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여름밤임에도 숨이 하얗게 새어나왔고 땅은 축축했으나 발자국이 남지 않았다. 나는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내가 지나온 길은 항상 같은 거리만큼만 보였다.
사당이 가까워질수록 귀가 먹먹해졌다. 새 소리도 벌레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아주 낮은 속삭임이 사방에서 흘러나왔다. 말이 아니었다. 기도와도 비슷했으나 어디에도 닿지 못한 소리들이 서로 엉켜있는 듯했다. 돌계단 앞에 섰을 때 나는 발을 멈췄다. 그 사당에는 여전히 문이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어둠이 서 있었다. 어둠은 평면이 아니었다. 안쪽으로 깊게 꺼져 있었고 그 안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사당 안에 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갑자기 어머니의 장례날을 떠올렸다. 관을 내릴 때 무당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던 말. 이 집안은 빚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는 그 말을 상주를 위로하기 위한 형식적인 말이라 여겼다. 그러나 지금 사당 안에서 흔들리는 불빛을 보며 그 빚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다. 돌계단 위에는 낡은 발자국들이 찍혀 있었다. 이상하게도 모두 안쪽을 향해 있었고 나오는 발자국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첫 번째 계단에 발을 올렸다. 그 순간 사당 안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집에서 들었던 그 소리와 같았다. 나는 깨달았다. 그 종은 어머니의 집에 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소리는 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소리였다. 사당 안쪽에서 누군가 천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아직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바닥을 끌며 움직이는 모습만으로도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나는 계단 위에 선 채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이곳은 문이 열리는 곳이 아니라 돌아갈 길이 닫히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사당 안으로 한 발 더 들이는 순간 공기가 피부를 파고들듯 차가워졌다. 여름밤의 냉기가 아니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오래 갇혀있던 기운이 숨결처럼 뿜어져 나오는 느낌이었다. 불빛은 중앙에 놓인 제상 위에서만 흔들리고 있었다. 초는 4자루, 모두 절반쯤 타 있었고 초농은 바닥으로 흐르지 않고 공중에서 굳은 듯 멈춰 있었다. 나는 그 앞에서 더 움직이지 못했다. 사당 안은 분명 넓지 않았는데 거리감이 흐려져 제상까지 몇 걸음이 남았는지 가늠할 수 없었다. 바닥에는 낡은 매트 자국이 있었다. 사람이 무릎을 꿇고 오래 머물렀던 흔적. 그 위로 검붉은 얼룩들이 겹겹이 남아 있었다. 피었다. 이미 말라 색을 잃었지만 형태는 분명했다. 그때 제상 뒤편에서 아주 느리게 움직이는 소리가 났다. 천이 끌리는 소리, 머리카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 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물었다.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질문이었다. 누구를 위한 자리인가? 대답은 바로 돌아왔다. 너희 집안을 위한 자리다. 목소리는 낮았고 사람의 말투와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끝맺음이 없었다. 말이 공기 중에서 끊기지 않고 계속 머무르는 느낌이었다. 나는 그제야 제상 앞에 놓인 나무패를 보았다. 이름이 적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 글자도 없었다. 대신 손톱으로 긁어낸 자국만이 여러 겹 남아 있었다. 왜 이름이 없습니까? 말을 꺼낸 순간 사당 안의 불빛이 잠시 어두워졌다. 그 존재가 웃는 소리를 냈다. 기쁨이 아닌 오래 참고 있던 숨을 내쉬는 소리였다. 이름은 부를 수 없어서 지웠다. 부르면 다시 살아나니까. 그 말에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본 얼굴. 눈을 뜬 채로 굳어있던 모습. 마치 누군가를 끝까지 보려다 그대로 멈춘 것처럼. 어머니는 여기에 오신 겁니까? 침묵이 흘렀다. 초불이 다시 흔들렸다. 왔다. 단 한마디였다. 내 심장이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리고 돌아가지 못했다. 그 순간 사당의 벽이 울렸다. 벽에 걸려있던 부적들이 바람도 없는데 동시에 떨리기 시작했다. 붉은 글씨는 이미 빛이 발했고 먹선은 군데군데 찢겨 있었다. 나는 알았다. 이 사당은 보호를 위한 곳이 아니었다. 봉인을 위한 곳이었다. 그리고 그 봉인은 오래전에 금이가 있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다. 제상 뒤에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다. 아니, 사람의 형태를 하고 있었다. 몸은 분명 여인의 것이었으나 얼굴은 반쯤 가려져 있었다. 머리카락이 길게 늘어져 눈과 입을 덮고 있었고 피부는 너무 창백해 살과 천에 경계가 흐려져 보였다. 그녀의 손은 제상 위에 올려져 있었다. 손목은 비틀려 있었고 손가락은 부자연스럽게 굽어 마치 누군가 억지로 잡아당긴 듯 했다. 나는 그 손을 보고 숨이 막혔다. 그 손목에 우리 집안의 표식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에게도 있던, 그리고 내게도 있는 작은 점 3개. 혈통의 표시였다. 이 사당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내 질문에 그녀는 고개를 아주 조금 기울였다.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네 어머니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이곳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세운 곳이다. 무세운 약속입니까? 그녀의 손가락이 제상 위를 천천히 두드렸다. 대신 죽어주겠다는 약속. 그 말과 함께 사당 안의 공기가 일제히 무거워졌다. 나는 무릎이 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머릿속에서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들이 하나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대흉년이 들던 해, 마을에서 아이 하나가 사라졌다는 이야기. 그 해 이후 우리 집안만은 굶어 죽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그 아이가 여기 있습니까?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였고 딸이었고 너희 집안의 피였다. 나는 그제야 왜 이름이 지워졌는지 완전히 이해했다. 이 사당은 죽은 이를 모시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죄를 계속 묶어두는 곳이었다. 그리고 자정마다 열리는 문은 그 죄를 다음 사람에게 넘기기 위한 문이었다. 촛불 하나가 완전히 꺼졌다. 사당 안이 조금 더 어두워졌다.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눈은 이상할 정도로 또렷했다. 이제 내 차례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으나 발끝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곳에서의 선택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말이 끝나자 사당 안의 불빛이 동시에 흔들렸다. 바람이 분 것도 아니었고 문이 열린 것도 아니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숨결이 불꽃 하나하나를 불어 꺼뜨리려는 듯했다. 나는 겨우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게 나왔다. 내 차례라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녀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사당 바닥에 드리워진 그림자가 그녀보다 한 박자 늦게 움직였다. 네가 할 일은 정해져 있다. 그녀는 제상 옆에 놓인 작은 함을 가리켰다. 검은 칠이 벗겨진 나무함이었다. 뚜껑 위에는 오래된 봉인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그 위를 붉은 실이 여러 겹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 문양을 알아보았다. 어머니의 방벽에도 우리 집 대문 안쪽에도 같은 모양이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열지 말아야 할 것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다. 그녀의 말은 설명이라기보다는 판결에 가까웠다. 하지만 나의 어머니는 그 약속을 끝내려 했다. 나는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그제야 떠올랐다. 성윤아, 밤에 들리는 소리를 끝까지 듣지 말아라. 어머니는 무엇을 하려 했습니까?
그녀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분명한 동요였다. 대신 죽는 것을 멈추려 했다. 그 말과 함께 사당 안의 벽이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돌이 금가는 소리가 아니라 오래된 뼈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나는 깨달았다. 이 사당이 유지되는 이유는 귀신이 있어서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럼 내 어머니는 내 대신 이곳에 왔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머리카락 사이로 무언가가 떨어졌다. 핏방울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순간 핏방울은 소리를 냈다. 물처럼 번지지 않고 돌 위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러나 약속은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녀는 다시 나를 보았다. 피로 맺은 약속은 피로만 끊을 수 있다. 그 말이 끝나자 사당 안쪽에서 낯선 소리가 들려왔다. 여럿의 발소리였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사당의 어둠 속에서 형체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었다. 군복을 입은 사내, 목이 비틀린 채 서 있었다. 궁중의복을 기억한 듯한 여인, 눈 대신 검은 구멍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키가 내 허리에도 미치지 않는 아이. 아이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으나 작은 손에는 찢어진 인형이 들려 있었다. 나는 그 인형을 보자 가슴이 조여왔다. 어릴 적 어머니가 밤마다 숨겨두었던 인형과 똑같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모두 약속의 일부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사당 전체에서 울리고 있었다. 죽었지만 떠나지 못한 자들, 그리고 살아있으나 이미 빚진 자들. 아이 하나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입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머릿속에 소리가 직접 울렸다. 왜 이제 왔어? 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다. 그 순간 사당 밖에서 북소리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고 더 분명했다. 자정을 넘긴 지 이미 오래였다는 사실을 몸이 먼저 알아차렸다. 선택해라. 그녀가 말했다. 네가 남으면 마을은 잠시 평온해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떠나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의 손을 가볍게 밀었다. 아이의 발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그 한 걸음에 맞춰 사당의 바닥이 울렸다. 나는 그제야 이 사당이 무엇을 기다려왔는지 완전히 이해했다. 도망칠 수 없는 이유도, 지금까지 아무도 이곳을 부수지 못한 이유도, 이곳은 귀신이 머무는 곳이 아니라 사람이 남아 있어야 하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언제나 하나뿐이었다. 아이의 한 걸음이 바닥에 닿는 순간 사당 안의 공기가 무너져 내렸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 안으로 흙냄새와 피비린내가 함께 스며들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곳에는 더 이상 들어온 입구가 존재하지 않았다. 어둠은 벽이 되었고 벽은 다시 사당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지금이라도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내 목소리는 이미 이곳의 공기에 섞여 멀리까지 닿지 못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주 천천히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방식으로. 방법은 늘 하나였다. 다만 사람들이 그것을 외면했을 뿐. 그녀가 손을 들어 올리자 제상 위의 나무함이 혼자서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붉은 실이 팽팽히 당겨졌고 마치 안쪽에서 무언가가 숨을 쉬는 듯했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물었다. 말로 확인하지 않으면 정신이 먼저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사당이 처음 세워질 때의 약속, 차크연시게 그녀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첫 번째로 대신 죽은 아이의 혼과 이름. 나는 숨을 삼켰다. 이름이라는 말에 사당 안의 존재들이 동시에 반응했다. 군복 입은 사내의 목이 더 크게 꺾였고 궁중 여인의 빈 눈구멍에서 검은 물이 흘러내렸다.
그리고 아이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다. 이름을 부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되돌아온다. 그녀의 말은 너무도 담담했다. 이 사당이 아니라 세상으로.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곳의 진짜 봉인은 피가 아니라 침묵이었다는 것을. 이름을 지우고 기억을 지우고 역사에서 지워 아무도 부르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사당이 존재하는 이유였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살아온 겁니까? 내 질문에 그녀는 잠시 시선을 내렸다. 살아온 것이 아니라 미뤄온 것이다. 그녀는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발밑에서 작은 무릉덩이가 생기고 있었다. 그 안에는 아이의 얼굴이 아니라 여러 개의 얼굴이 겹쳐 비치고 있었다. 모두 우리 집안 사람들의 얼굴이었다. 네가 이곳에 남으면 이 아이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마을은 조용해질 것이다. 굶주림도 병도 이유 없는 죽음도 당분간은 멈춘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 당분간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 당분간을 끝내려 했던 거군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당의 천장에서 아주 가느다란 금이 생겼다. 그 틈 사이로 붉은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트인 하늘에는 구름 하나 없이 붉은 달이 떠 있었다. 이제 시간이 없다. 그녀가 말했다. 달이 가장 높을 때 자리는 결정된다. 나는 눈을 떴다. 그리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인형을 쥐고 있었고 이번에는 입이 분명히 움직였다.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사람의 것이었다. 여기 춥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럼 아저씨가 오면 나는 갈 수 있어? 그 질문 앞에서 나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이 사당이 누군가를 가두기 위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대신 보내기 위해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이다. 나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아이의 자리로. 그 순간 사당 안의 존재들이 동시에 뒤로 물러났다.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의 기색이 스쳤다. 이름을 불러도 됩니까? 내 질문에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나무함을 열었다. 붉은 실이 마치 스스로 풀리듯 떨어졌고 안쪽에는 바랜 나무패 하나가 놓여 있었다. 손이 떨렸다. 그러나 나는 패에 새겨진 글자를 끝까지 읽었다. 아이의 이름을. 그 순간 사당 안에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이의 울음이 아니었다. 이름을 잃고 오래 참아온 모든 것들의 울음이었다. 빛이 번졌고 사당의 벽은 갈라졌다. 종은 부서졌고 부적은 재처럼 흩어졌다. 나는 아이를 밀어 빛 쪽으로 보냈다. 아이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지며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고마워. 그 한마디가 내 가슴 깊이 박혔다. 빛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사당은 다시 고요해졌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고요였다. 나는 제상 앞에 앉아 있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숨은 쉬고 있었으나 시간은 더 이상 나를 지나가지 않았다. 사당 밖에서는 새벽달기 울기 시작했을 것이다.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이유 없이 안도했을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다시 이 숲으로 들어와 자정의 불빛을 보게 되겠지. 그때 문은 또다시 열릴 것이다. 이름을 모르는 누군가를 부르기 위해서. 빛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사당 안에는 어둠이 곧바로 내려앉지 않았다. 마치 무언가가 아직 이곳을 떠날 준비를 하지 못한 듯 공기는 오래도록 미지근하게 머물러 있었다. 나는 제상 앞에 앉은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다리가 굳은 것도 몸이 묶인 것도 아니었다. 움직일 필요가 사라졌다는 감각에 가까웠다. 사당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벽은 고요했고 바닥은 차가웠으며
초는 모두 꺼진 상태로 검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내 앞에 서 있었다. 그러나 처음 보았을 때와는 달랐다. 머리카락은 더 이상 바닥을 끌지 않았고 얼굴을 가리던 그림자도 옅어져 있었다. 끝난 겁니까? 내가 묻자 그녀는 잠시 생각하는 듯 고개를 기울였다. 끝났다면 네가 여기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겠지. 그 말에 나는 사당의 안쪽을 바라보았다. 제상 뒤편 어둠이 가장 깊게 고여있던 자리에는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아이도, 군복을 입은 사내도, 궁중 여인도 모두 사라져 있었다.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돌아갈 곳으로. 그녀의 대답은 짧았다. 이름을 되찾은 자는 머무를 이유가 없다. 머물릴 이유가 없다. 나는 그제야 사당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다. 이곳은 더 이상 붙잡을 존재가 없었다. 그럼 나는요? 내 질문에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사당의 바닥을 가볍게 발로 두드렸다. 그 순간 아주 낮은 진동이 내 발끝에서부터 올라왔다. 심장 박동과 비슷한 리듬이었다. 자리는 비어야 한다. 그녀가 말했다. 사당은 무너지지 않는다. 다만 비어 있지 않을 뿐이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이곳에 남는다는 것이 죽음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이미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을은 이제 괜찮아질 겁니까? 괜찮아질 것이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유는 모른 채로. 그 말이 가장 잔인하게 느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 없었다. 사당 안에는 낮도 밤도 없었다. 다만 자정이 올 때마다 공기가 아주 조금씩 달라졌다. 그때마다 나는 사당의 중앙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불빛이 켜지는 것을 느꼈다. 누군가 숲을 지나갈 때면 그의 발걸음이 사당 앞에서 잠시 느려졌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 어둠이 서는 날이 있었다. 그날이면 나는 알았다. 또 한 사람이 이곳의 빛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마을에서는 기근이 끝났다고 했다. 병이 잦아들었고 아이들이 이유 없이 죽는 일도 사라졌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것을 하늘의 은덕이라 불렀다. 누구도 숲속 사당을 찾지 않았다. 사당에 대해 말하는 것조차 불길하다고 여겼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아주 오래 뒤 사당의 바깥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야? 아무것도 없는데. 불 켜진 거 봤다니까.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자정이었다. 사당 안에는 다시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초 네 자루가 절반쯤 탄 모습으로 나는 제상 위를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다시 나무패 하나가 놓여 있었다. 글자는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제 그 자리에 무엇이 새겨질지를. 아이들 중 하나가 사당을 향해 소리쳤다. 안에 누구 있어요? 그 순간 내 입이 아주 천천히 열렸다. 그리고 이 사당이 처음 세워진 이후로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던 이름이 공기 속으로 흘러나갔다. 그 이름을 들은 아이가 문득 웃었다. 나 부른 것 같아. 사당의 불빛이 조금 더 밝아졌다.